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이강수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전북에서는 앞서 지역 전기차 업체들의 참여 속에 군산형 일자리가 시작을 했었죠. 이번에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는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군산형 일자리는 고용 위기 지역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19년 그 10월에 이제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21년 이제 2월이죠. 산업통상부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익산과 오후에 전주 상생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라면 익산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농업인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고 하면 대다수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익산 같은 경우는 식품 기업과 지역의 농업이 함께 지금 수평적 상생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효성 첨단 소재, 데크카본, KGF 그리고 협력 기업 7개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 안에 탄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을 연계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협약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운영이라든가 탄소산업 협동조합 구성 운영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익산은 농업, 전주는 탄소 예.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좀 늘고 있죠. 어떻게 참여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인가요? 예, 실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에 광주에서 이 그 사회통합 추진단을 신설을 해가지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먼저 했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2020년 6월 산업부 이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광주를 포함해서 오늘 그 전주까지 12개 지자체가 지금 협약식을 체결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광주나 군산, 뭐 경남 밀양, 그다음에 강원 행성 6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부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익산이나 전주도 올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 산자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참여가 늘고 있는 배경과 또 확산되고 있다는 이거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존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면 거의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지역의 그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자체에서 지역의 각각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첫 번째와 좀 연계가 되긴 합니다만은 모든 산업의 생산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업 산출액의 50.2%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지역 기업 내 자체에서도 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 고용 안정, 뭐 노동 구조,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제 기업이 그냥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노사민정 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정 근로조건이라든가 노사관계 안정, 그다음에 인프라, 복지 협력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근로자에게는 이제 복지라든가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창출 모델을 중앙정부가 평가를 통해서
실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좀 목적이 있는데 이런 취지를 좀 살리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실제 전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23년까지 약 1,375억 투자를 해서 2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인원의 일자리 창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 확대, 그리고 생산성 증가 등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델을 갖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참여 이해 당사자, 이 당사자의 의견을 모으고 이 의견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잘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루어진 협약식 같은 경우도 협약안 도출을 위해서 이 실무추진위원들이 다양한 논의와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통해서 협약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되는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실제 거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모아서 쟁점을 도출하고 그리고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맞게 상생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업 추진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생형 일자리를 진행하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상생형 일자리 선정되고 그다음에 협약 사업 이행 기간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있고요, 컨설팅 사업단 있고, 기업의 노사,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들이 지금 담아놓은 협약안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행하는 것,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